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그날도 저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하느라 바쁘게 오가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면대를 잡고 꼼짝도 않고 서 계신 어르신 한 분이 보였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많이 바쁘긴 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어르신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어르신께서는 정말 미안하지만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되겠소?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어르신은 연세가 꽤 있으신 것 같았는데 저에게 아주 공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르신을 가만히 살펴보니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눈빛은 또렷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뭔가에 이끌리듯 어르신을 부축하며 저기 조금만 가면 제가 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정수기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걸으실 수 있으세요? 저 혼자 다녀와도 되지만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을 홀로 두고 가기가 좀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 어르신께서 고맙소. 그럼 나 좀 조금만 잡아주겠소.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요. 라며 제 팔을 잡으셨어요. 그런 어르신을 모시고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고 저는 어르신을 소파에 앉히고 급히 물을 따라 드렸어요. 어르신께서는 안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급히 드셨고 조금 지나자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어르신께 큰일 날 뻔하셨어요. 어떻게 그 화장실에 혼자 계셨던 거예요? 가족분들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괜찮소. 그리고 고맙소. 젊은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하네. 덕분에 내가 큰 도움을 받았소. 라고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저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어르신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죠. 그러자 어르신께서는 유니폼을 보니 이 호텔에서 일하는 모양이구먼. 이렇게 좋은 직원이 있으니 참 좋은 호텔인가 보구먼 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호텔 직원이 아니에요. 용역직으로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죠. 이 호텔 직원 되려면 엄청 어렵다고 들었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께서는 그렇군.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사는구먼. 우리 어머니도 몸이 아프셔서 누워 계시지. 거기다 할머니까지 제가 모시고 살고 있어서 돈을 벌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문득 처음 보는 어르신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싶어 제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누군가 휴게실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어요. 야, 너 뭐 하고 있어? 일어나. 지금은 휴식 시간이라 박 대리님이 저에게 소리치셨어요. 그런 관리자에게 죄송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박 대리님은 핑계대지 마. 그리고 누가 허락 없이 휴게실에 이상한 사람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어. 라며 계속 흥분한 채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박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더 할 테니 큰 소리는 자제해 주세요. 이 어르신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대리님은 여전히 흥분하며 내가 지금 이 노인을 왜 신경 써? 내 일이나 똑바로 해. 라고 날카롭게 대꾸했어요. 저는 그런 박 대리님을 바라보며 어르신께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가셔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타고 나가시면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죠. 그 순간 박 대리님이 다시 빨리 가서 일하라고 재촉하셨는데 그때 어르신께서 직원이 고객 앞에서 막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박 대리님은 할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며 신경질적으로 물었고 어르신은 나도 이 호텔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조용히 답하셨어요. 하지만 박 대리님은 할아버지,
혹시 이 호텔 객실 요금이 얼만지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옷차림으론 이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어르신께 저랑 같이 나가시죠. 라고 말하며 어르신을 이끌고 그곳을 나왔어요. 우리 등 뒤에서 박 대리님은 재수 없어. 하다 어디서 거지까지 끌어들여서 사람 골치 아프게 하네. 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르신의 팔을 잡고 급히 걸었어요. 그러자 어르신께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어르신, 사실 제 왼쪽 귀가 난청이라 여기도 어렵게 들어왔어요. 보청기를 끼긴 하지만 가끔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어서 대리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많이 놀라셨죠?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은 괜히 나 때문에 있다가 더 혼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따가 커피 한 잔 사다 주면서 빌어야죠.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며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 뒤 어르신은 고마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게 인연이라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라도 알아두고 싶네요. 라며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제 이름이요. 저는 김도영입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항상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며 배시시 웃었는데 어르신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한동안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얼른 가시라고 손짓을 했지만 어르신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 후 저는 다시 바쁘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날 박 대리님에게 불려가서 한참 동안 기가 따갑게 잔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직원들 이용하는 시설에 이상한 사람 데려오지 말라고 했지 않나. 소장님은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며 우리 용역회사 소장님까지 불러다가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결국 소장님과 제가 어렵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소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왜 그랬어? 자네가 그럴 사람도 아닌데. 저는 어르신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약을 드셔야 하는데 물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도와드렸어요. 괜히 저 때문에 소장님까지 곤란을 겪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사과드렸죠. 그러자 소장님은 됐어. 그럴 수도 있지. 박대리 저 인간, 인성 자체가 글러먹었어. 자네한테도 막말 심하게 했겠네. 라며 저를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다만 소장님께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할 뿐이에요. 항상 많이 도와주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라며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렸어요. 사실 우리 소장님은 저희 어머니 나이쯤 되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귀가 조금 안 좋은 걸 아시고도 저를 채용해 주시며 열심히 하게나.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항상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런 분이 저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겪으신 것 같아 그저 죄송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소장님은 언제나처럼 제 어깨를 두드리며 가자.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일하자. 라고 웃어주셨죠. 그리고 소장님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청소 용역팀 분들도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어느 날은 이모님들께서 어제 우리 집 김장했어. 이거 가져가서 할머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먹어. 솜씨가 뛰어나진 않지만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 괜찮을 거야. 라며 김치를 챙겨주셨고 또 어느 날은 이거 우리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콩이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조금 나눠왔어. 할머님이랑 어머님과 같이 먹어. 라고 하시며 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죠. 사실 제 삶이 많이 힘들었지만 이런 분들 덕분에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할머니까지 챙기며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주방에 과일부터 소고기까지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고 놀라서 엄마, 이거 뭐야?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그거 니네 회사에서 너한테 보낸 거라고 하던데 너 뭘 했길래 이런 걸 받아? 라며 놀라서 되물으셨어요. 저도 당황해서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이걸 전부 다 보냈다고 라고 중얼거렸죠. 엄마는 그렇다니까 분명히 내 이름을 말하면서 니네 회사에서 보내준 거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했어 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장님께 전화를 걸어 소장님, 혹시 회사에서 과일이랑 소고기 같은 걸 보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소장님도 놀란 듯이 아니, 회사에서 누가 그런 걸 보내?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거 안 보내.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렇다면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이름을 말하고 놓고 갔다는 건데 혹시 누군가 소장님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소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글쎄 우리 회사에서 보낸 건 아니지만 자네 이름을 말하고 두고 갔다면 아는 사람이겠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이거 그냥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더니 소장님은 내 이름 대고 왔다면서 그냥 먹어. 나중에 보내준 사람 찾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하면 되지.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 그냥 먹어. 야, 좋겠다. 누가 그런 비싼 걸 보내주고 말이야. 라며 부러운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희 가족은 소고기를 구워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했는데 그날은 소고기를 참 많이 드셨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호텔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용역회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여기 혹시 김도영 씨가 어떤 분이시죠? 라며 저를 찾았어요. 제가 김도영인데 누구신가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좀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검정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우리 소장님이 저기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죠? 우리 직원이 뭐 잘못했나요? 라며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셨어요. 그 남자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호텔 본사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건가 하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일이 없었어요. 단지 얼마 전에 모르는 할아버지 한 분을 직원 휴게실로 모신 것밖에 없었죠. 그 일 때문인가 싶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저기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이미 반쯤 혼이 나가서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덜덜 떨며 그 남자를 따라갔고 얼마 후에 비서실 팀장이란 사람이 호텔 내 식당 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룸의 문이 열렸지만 너무 떨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는데 누군가 그동안 잘 지냈나? 내가 보낸 과일이랑 소고기는 잘 먹었나? 라고 물었어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고 룸 테이블 중앙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며 활짝 웃고 계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놀란 토끼처럼 서 있었기에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구나 라며 다시 활짝 웃으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떠올렸고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다행입니다. 라며 성큼성큼 그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주변에 있던 검정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았지만 할아버지가 괜찮네, 비켜주게나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뒤로 물러섰어요.
잘 지내고 있었나? 그때는 정말 고마웠네. 내가 은혜 꼭 갚는다고 하지 않았나? 라며 할아버지가 다시 활짝 웃으셨어요. 그제서야 제 정신이 돌아왔고 주위를 둘러보니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며 저는 다시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고 제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다들 나가게 우리 둘만 얘기하고 싶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정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회장님, 그게 좀 이라며 말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럼 자네만 남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나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두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놀라서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고 제 옆에 있던 남자가 어르신이 아니고 회장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묻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러자 회장님이 괜찮네. 회장이고 나발이고 그때 자네가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나 라며 크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앉게나 라고 회장님이 의자를 권하시길래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잘 지냈고 아내 어르신 아니 회장님도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끝까지 모셔다 드렸어야 했는데 그날 그렇게 가시고 나서도 계속 걱정이 됐어요.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알고 있네. 자네가 나 몰래 내 뒤에서 계속 날 바라보고 있더구만. 내 다 알고 있었네. 고맙네. 회장님이 다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런 회장님은 보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도 안색이 많이 좋아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기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일하는 그 특급 호텔 회장님과 독대를 하게 되었고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던 회장님이 자네 지금 그 일에서 얼마나 받고 있나 제게 물었어요. 네,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 얘긴 왜겠나 내가 자네 스카우트 하려고 하지라면 회장님이 큰 소리로 껄껄 웃으셨어요. 저를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쯤 저는 정말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자네 혹시 운전은 할 줄 아는가 회장님이 다시 물었고 운전이요. 운전은 할 줄 압니다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배달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물었는데요. 사실은 말일세. 내 수행 운전기사가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그만뒀다네. 그래서 우선 우리 비서실 팀장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자네 보고 딱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내 운전기사라고 해도 뭐 많이 할 것도 없네. 출퇴근하는 거 그것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워낙 나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서 운전할 일도 별로 없긴 할 거야 라며 회장님이 다시 활짝 웃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혼자 오셨던 겁니까? 그렇다네. 내가 온다고 하면 다들 난리를 치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그냥 혼자 다니고 있네. 그리고 나는 오래전부터 수행비서 없이 홀로 호텔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다니는 게 옛날부터 몸에 배서 그렇게 다니고 있네. 그날은 내가 평소 지병이 있긴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나도 당황하고 있었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말일세. 그날 약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었지. 거기다 자네가 그렇게 날 도와주기도 했고 회장님이 말을 했어요. 어떤가? 한번 해볼 텐가 회장님이 다시 물었고 아무리 그래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회장님 운전기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아, 운전기사는 그냥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자네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금상첨화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거든요. 운전기사는 정규직인데도 그럼 자네는 우리 호텔 정규직이 되는 거야.
거기다 원래는 처음 입사하면 사원부터 시작하는데 자네는 특별 채용으로 대리부터 해줄 건데 싫다는 건가? 회장님이 저를 놀리듯이 바라봤어요. 네 대리요. 정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렇다니까 대리 말일세. 라미 회장님이 다시 껄껄 웃으셨어요. 사실 제가 말이죠. 그동안 그 대리에 맺힌 게 많았거든요. 그 박 대리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하도 시달리다 보니 대리라는 직책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연세 많으신 우리 소장님한테까지 그렇게 함부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자. 어때? 한번 해볼 텐가. 그럼 자네도 그 박대리란 사람하고 같은 직책이 되는 건데 아니면 그 괘씸한 박대리 한번 보라고 과장으로 달아줄까?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지 회장님이 다시 웃으며 물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어머니 소원이 제가 정규직이 되는 것이긴 한데 말입니다라며 조용히 말을 했는데요. 제 말에 회장님이 암자네 정도면 잘할 수 있고 말고 그럼 나는 하는 걸로 알고 있겠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그래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회장님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고 잠시 후 회장님이 비서실 팀장에게 내가 부르라고 했던 사람은 불렀는가라고 물었어요. 네, 회장님 지금 밖에 대기 중입니다.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래 들어오라고 하게나라는 회장님의 말에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쭈뼛쭈뼛거리며 룸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박대리였어요. 그리고 그런 박대리를 보던 제가 순간 벌떡 일어나서 아니 박대리님 여긴 어떻게 놀라서 물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회장님이 박대리를 보며 인사하게 여기 김도영 대리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박대리라고 했는가? 혹시 자네 나 기억나나? 회장님이 박대리에게 물었고 아, 네 회장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박대리의 얼굴은 새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니잖나 내가 왜 회장님인가 그냥 거지 노인네 아니던가 회장님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못 알아뵙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박대리의 허리가 90도로 접혀져 있었는데 자네는 인성 자체가 잘못됐구만. 그날 내가 회장인 걸 못 알아봐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구만. 회장님이 박대리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대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는데 자네가 한 행동 자체가 문제란 말일세.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문제인데 용역회사 직원이 자네 밑에 부하 직원인가? 그리고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용역회사 직원은 우리 회사의 협력회사 아닌가? 그런데 자네가 한 행동은 우리 회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었네. 알겠나? 그때쯤 회장님의 표정은 정말 무서웠는데요. 그런 회장님은 보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대리가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어디 협력회사 직원에게 반말을 한단 말인가? 우리 회사 직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회장님이 한숨까지 쉬었고 김 부장 들어오라고 하게 회장님이 다시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네는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나. 회장님이 불의령을 내렸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네. 나가보게나 라 회장님이 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화한 표정으로 그리고 자네는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겠나 제게 물었고 지금 하던 일 마무리하고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 그럼 곧 다시 보자고라면 회장님이 활짝 웃으며 나가셨고 저는 얼마 뒤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이 말이죠. 회장님이 제 명함까지 다 준비해서 주시면서 가서 어머님께 정규직 됐다고 말씀드리게나 김대리 정규직 되는 게 어머님 소원이셨다며라고 활짝 웃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을 글썽였지만 김대리 앞으로 잘 부탁하네라며 웃으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휴무날 전에 일했던 곳으로 맛있는 것을 잔뜩 사서 찾아갔는데요. 아이고, 우리 김대리님 왔구만이라며 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왜 그러세요? 쑥스럽게 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는데요. 내가 자네 잘 될 줄 알았어. 자네가 좀 성실했나? 정말 잘 됐구만 아니에요. 소장님이랑 여기 이모님들이 다 챙겨줘서 제가 잘 된 거예요. 저도 항상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소장님이 저를 꼭 끌어안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내가 그동안 그놈의 박대리 때문에 아주 한이 맺혔었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싹 다 내려가는 것 같다라며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러다가는 자네 혹시 소식 들었어? 소장님이 물었고 뭐려? 박대리 말이야 지방으로 발령났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문책성 인사라고 하던데. 근데 그 성격에 반성이나 하겠어. 소장님이 꼬시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진짜요? 박대리는 진짜 좀 심하긴 했어요. 소장님한테조차 막 막말할 때마다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말이에요. 소장님 이제부터 조금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웃으며 물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렇게 소장님과 저는 한동안 대화를 했고 자주 놀러 올게요. 라며 제가 인사를 했어요. 워낙 정이 깊은 곳이라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저는 그곳에 자주 들러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곤 한답니다. 참 힘든 인생이었지만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고 저에게도 그런 날이 왔네요. 앞으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